자, 국제1회 매거진 B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 릴레이 대담, 이번에는 부산진 갑으로 가봅니다. 초등교사 출신으로 국내 최대 교원단체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직을 역임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1호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내딛었는데, 자,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곧바로 치르는 총선, 일사천리로 원내로 진입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정성국 후보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선거절이 치열한데 오늘 캠페인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캠페인뿐만 아니라 요즘 아침에는 출근 인사를 합니다. 네. 출근 인사를 아침에 하면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있고요, 직접.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이 네. 그 부산 지역구들을 또 방문해서 격려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12시 40분, 낮 12시 40분에 부전역을 방문하셔가지고 네. 오늘 부산진 갑을에 있는 저와 이현성 의원님을 또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네. 또 인사를 하시고 또 국민의힘의 지지를 호소를 하셨습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의 영입 인재 1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입 배경과 과정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 여쭤봅니다. 예, 처음에 이제 교총회장을 하고 있을 때 네. 영입 인재 제안이 왔거든요. 왔는데 약간 놀랐습니다. 왜요? 실제로 교총회장이 이렇게 그 정치계에 입문한 적이 있긴 한데 그 이제 2004년에 우리 이군현 의원이 비례대표로 간 게 20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조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왜 저를 영입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지금 교육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지금 저출생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 우리 국가적 문제도 교육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맞습니다. 맞죠. 그 아이 낳기 싫은 이게 보면은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돌봐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사교육비가 너무 크고 입시 전쟁이 치열하고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이 교육이 너무 경쟁 중심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또는 우리 대학제도, 입시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난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제 인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학 교수님이라든 이런 분들의 이제 이론적으로 굉장히 출중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학교 현장을 6년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대 큰 교원단체 장을 역임했던 그 어떤 리더십, 그다음에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했던 전문성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교육 문제를 풀 것이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 더 저에게 이제 또 밝힌 내용이 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새로운 인물. 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이 필요한데 특히 부산 지역에서도 이런 정치 신인, 정치 인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뜻을 밝히실 때 지난 작년에 서희초 사건으로 사실 나라가 떠들썩이지 않습니까? 떠들썩했죠. 그 이후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교원 출신, 교사 출신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론들이 좀 형성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맞물려 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가 교육활동 보호를 하고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이렇게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 교원들도 정책에 이제 입문하는 것이 맞다. 이런 여론도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에게 좋은 역할 또 이런 국가적 소명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지역구 선거를 치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예, 힘든 점은 없습니까? 예, 힘드네요. 네. 그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뭐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도 이제 비례대표로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지역구에서 좀 정치신으로 성장해달라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그 4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본업으로 돌아가거나 맞아요. 이렇게 다시 정치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제 지역구를 맡기셨는데 이 지역구 선거라는 거는 정말 치열하잖아요. 상대가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부산 출신이지만 부산 토박이지만 네. 또 부산 진구에서 있는 그 특성이나 또는 그 주민들의 그런 요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알고 있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단수 공천을 받고 내려온 지가 한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이 선거를 치러내는 여러 가지 준비, 그다음 국민들도 만나야 되고 또 조직도 갖춰야 되고
공약도 만들어야 되고 네. 현장도 답사해야 되고 많이 바빴겠죠. 진짜 바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지는 않았지만 돌이켜 보면 이제 오늘로 9일 남았는데 네. 지금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구민분들 만나고 또 정책을 준비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많이 느껴봤을 것 같은데 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1호로 영입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죠. 예, 이런 생각들이 그런 궁금증이 클 것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이렇게 이제 앞에 상대 후보는 늘 보이는데 그분은 지금 계속 선거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비후보로 네, 등록해가지고. 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가 안 나타나느냐. 그래서 색깔이 파란색만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후보가 보고 싶었다는 말을 많이 하고 네.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이게 참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크시구나. 또 기대가 크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또 하나는 이분이 교육자 출신이라고 하는데 좀 다르지 않겠나.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라면 지금까지 좀 교육자 출신 정치인이 많지 않았는데 이런 분이 정치를 한다면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도 한번 좀 짚어보자면 거물 정치인 이 서병수 의원을 밀어내고 이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뭐 낙하산 아니냐 뭐 이런 예. 비판도 있었고요. 예. 인지도와 경쟁력에 있어서 우려가 분명히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뭐 서병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 서병수 의원님을 이제 밀어냈다는 표현보다는 서병수 의원님이 당의 명령을 받고 이제 북구 갑으로 가신 거고요. 차출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이제 이 지역에 좀 여러 예비 후보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이제 그런 후보들과 이제 경선 없이 그냥 이렇게 단수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낙하산은 아니죠. 왜냐하면 뭐 더불어민주당도 영입 인재들 단수 공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입 인재들은 단수 공천 이런 케이스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있고 꼭 영입 인재가 아니더라도 당의 판단에 따라서 단수 공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254개 지역구의 이 비율을 좀 보니까 오히려 경선한 지역구보다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 지역이 더 많더라고요. 더 많아요. 예, 예. 그걸 보면서 이거를 뭐 정성국에게만 낙하산이다 이렇게 하면 좀 제가 억울하겠죠. 네. 예. 특히 또 당에서 요청을 받아서 온 영입 인재인데 네. 당에서 이렇게 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또 일면 타당한 일이고 해서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인지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교육계 대표 교총회장이었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부산 친구라는 범위 안에서 보면 아무래도 저보다는 구청장을 역임했던 뭐 상대 후보가 더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볼 수 있는데 그 인지도가 있다는 그게 또 득표율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그 사람을 뭔지 알았대 갖고 찍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볼 때는 그렇죠. 그 어떤 그 후보의 인물됨, 네. 그다음 능력, 그다음에 또는 호소력, 그다음에 그 당의 또 어떤 을 선호하는 경향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투표를 하는 것이지. 네. 뭐 제가 좀 이 지역에 부산 진구에 공천받은 게 늦게 와서 출발선이 늦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뭐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니까 네. 이 좋은 점이 네. 마음껏 마이크를 쓸 수 있고 그렇죠. 이제부터. 그다음에 선거운동원들이 또 많아지고 그 전에는 혼자서 다녔어야 되는데 이제 네. 많은 공식 선거운동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방송 출연 기회도나 이렇게 인터뷰 기회도 많고 그다음 플랜카드도 많이 붙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차량이 다니면서 유세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정성국에 대한 인물 알리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상대 후보 얘기를 좀 해보죠. 이 민주당 서은숙 후보가 이 진구에서 기초의원과 구청장을 지낸 만큼 인지도가 높긴 합니다. 예. 정치 신인으로서는 좀 쉽지 않은 상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 후보 평가와 더불어서 예. 왜 정성국을 뽑아야 하는지 정성국의 강점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네요. 물론 선수 후보가 저보다 이 부산 진구 안에서 인지도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그거는 맞는 것이고요. 또 우리 부산 진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더 세세히 알고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만 그러니까 이 지역의 현안을 많이 알고 있고 지역 토박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플러스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국회의원의 자격이 크다 봐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시의원, 구의원도 있는데 시의원, 구의원들이 다 자기 시와 구의 살림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원은
국가적인 책무를 수행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될 큰 책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에 있는 현안 중에 큰 현안들,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들을 조율하고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현안을 세세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격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이 큰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전문가, 대한민국 교육 전문가가 부산 진국갑에서 나온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부산 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될 혜택을 만들어내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또 지역 현안을 봤을 때는 지역 현안을 더 깊이 새기면서 집권 여당 후보로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더 큰 힘이 있겠죠. 네. 협력이 잘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 부산시장, 부산진구청장 전부 국민의힘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국회에 진출한 국회의원도 여당 후보가 됨으로 인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생기겠죠. 같은 당이니까. 예, 그냥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이 더 크죠.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겠지만 그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은 오히려 정성호 후보가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결 능력이 더 크다. 그렇죠. 그렇다면 부산 진구 현안과 예.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부산 진구 현안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단 교통 문제가 제일 크고요. 교통. 예, 그 다음에 주거 문제, 복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산 진구가 위치가 우리 앵커님 그 정중앙인 거 혹시 아시죠? 알죠. 그 부산의 정중앙입니다. 위치가 네. 정중앙 비석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정중앙인데 과연 우리 부산 진구 구민들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 정중앙의 삶을 누려왔느냐? 근데 지금 교통 우리 보면 벌써부터 보면 동서고가로가 부안고가로가 있잖아요. 그 있죠, 자체만 보더라도 답답하고요. 답답하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뭡니까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지역들이 발전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특히 연지 초읍지로 올라가면 네. 이 지하철이 안 되니까 안 되죠. 또 그 굉장히 그 차선이 좁습니다. 좁아요. 그래서 교통난이 적체가 너무 심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통 문제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통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출근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뭐 돌봄 시설 같은 데 맡길 수 있는 게 빨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아이를 찾으러 갈 수 있는 시간도 빨리 가야 되잖아요. 교통이 네, 막히니까. 네. 그 교통 문제는 기본상 어떤 이렇게 짜증이 나고 하는 그런 걸 넘어서서 삶의 질을 좌우해 버리거든요. 저합니다. 예. 확실해요.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부산 인구에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이 그 초업선이라고 말하는 제가 부분이 네. 벌써 2010년부터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착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영입으로 인재로 저를 영입한 저를 이제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 우리가 당신을 영입했으니 한번 정치를 마음껏 해봐라. 그 지역을 한번 명국으로 만들어봐라. 그렇게 힘을 실어줄 거라고 저는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교통을 좀 선진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요. 또 하나 주거 환경에 여기 우리 당암동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네. 그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돼서 우리 주거 환경이 더 개선되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주차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거지를 주차 시설로 바꿔야 되는 지금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주차 시설이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역시 안 그래서 주차 시설이 부족하다는 건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아시잖아요. 압니다.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혜택조차 누리지 못했던 우리 부산 진구 구민들에게 이제는 정말 힘 있는 여당 후보 또 책임 있는 정치를 하려는 교육자 출신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네. 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당과 정말 잘 소통해가지고 우리 부산 진구 구민들에게 희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성공에 일조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 교육 전문가로서 이 국회에서 하고픈 일 목표도 함께 여쭤봅니다. 그 첫째는 좀 당장 좀 하고 싶은 일은요. 네. 그 우리 작년에 서희조 사건 때 나라가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떠들썩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광화문이나 국회 앞에 가서 막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 거의 2달 가까이를 외치고 이랬던 이 서희조 사건이 그 교권호법을 탄생시키게 만들었거든요. 네. 이제는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많이 좀 두터운 보호 장치를 이제 마련해주고 선생님들이 소신있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긴 했지만 이게 지금 이 교권호법이 통과됐대 가지고 아동학대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정서적 학대라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선생님들이 교육적 지도를 한 것이 아동학대로 오인돼 갖고 신고되는 일들이 아직도 지금 현장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만 통과시켰다 해가지고 만약에 모든 게 정리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법만 통과돼 가지고 그것이 다 100% 시행되고 다 완벽하게 될 수 있다면 국회만 있으면 다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교권법이 학교에 제대로 안착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보는 그 시점이 국회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에서 보완을 한다든지 또는 더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분명히 교육 전문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네. 학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지 못하는 그 학교 현장 출신의 어떤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다 알면서 교총회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희초 사건 이후에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그 분위기들이 바뀌고 교육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점검, 확인 이렇게 해야 될 역할들이 제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에 하나가 교육개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교육개혁은 결국 책임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 그럼 이것도 보면 그 물론 지금 늘봄 학교다, 유보 통합이다, 디지털 교육 시스템이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는 우리가 좀 장기 플랜이 필요해요. 수능이 생긴 지가 얼마 된 것 같습니까, 앵커님? 지금 1994년에 생겼으니까 30년 됐죠. 30년 됐네요. 3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시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뭐 학종이 들어오고 변화는 있었지만 수능이라는 제도는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30년 전에 시작된 시험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이 자체도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제도가 최고냐 최선이냐 하기보다는 이거를 바꿀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손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제는 이 입시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네. 교육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한번 장기 플랜으로 짚어봐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것을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국회가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국회는 임기가 보장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이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지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학생들이 정말 살맛나는 학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안에 네. 이 난맥상처럼 엮여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인 매듭을 풀어보면서 네.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이 플랜을 가져보고 싶다. 이런 저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해내면 정성국 영웅 되겠죠.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의 또 비전을 우리 네.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에게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그런지 이 교육 전문가로서의 그 포부가 느껴졌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 이 진구갑 유권자들과 부산 시민들에게 하고픈 말씀 있으면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진구갑 구민들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인사를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사실 그 부산 진구갑 내에 있는 학교에서 그 8년간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제자들을 길러냈기 때문에 저는 부산 진구에 큰 연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진구갑이 이제는 정말 명품구가 될 수 있도록 교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거라든지 어떤 복지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구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참 살고 싶은 그쪽으로 이사 가고 싶은 명품구를 만들고 싶거든요. 사실 그런 포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치에 입문해서 교육자 출신으로 있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또 영입인재로 들어온 입장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제가 어떤 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설계하고 바꾸는 것과 동시에 우리 부산 진구갑 우리 주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정말 좀 질 높은 삶의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성국을 한번 믿어주시고 또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에 제가 부응하겠습니다. 또 교육자 출신 정신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와 협력이 잘 되는 집권 여당의 또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제가 당선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 진구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 시민들께는 이번 선거는 사실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탄생한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심판하고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주셔서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이렇게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어려운
경제, 민생, 안보 이런 부분들을 외교 이런 거를 한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희가 정말 그래도 잘못한다면 또 우리 야단을 맞아야 되겠죠 국민들께. 그렇지만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벌써 심판을 운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저희들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소통하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또 정치 신인으로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 또 우리 부산 진구 구민들께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진갑 후보자로 나온 국민의힘 정성국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후보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